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학교론의 마법사 매지션 박수현입니다. 알쏭달쏭 퀴즈 18은 관리론과 개발론과 마케팅론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조금 체크해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럼 자, 이제 1번부터 내용을 볼게요. 경제 기반 승수, 승수의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럼 첫 번째 뭘 기억하시라는 얘기를 했었냐면 세모 승수는 세모 분의 총 투자액 또는 지분 투자액이었죠. 이게 우리가 승수법에서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투자론에서. 그래서 조순 총리셨다. 조수는 총투자액과 연결되고 전우는 지분투자액과 연결됐었죠. 이게 기억이 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만 연습해보면 순소득 승수는 순소득분의 총투자액이었죠. 조순 총리니까. 세후 현금 수지 승수는 세후 현금 수지분의 얘는 지분투자액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반 승수는 당연히 기반분의 이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총 고용인수가 들어가는데 총 아니면 지분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B가 들어가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비기반 인수가 아니라 총 고용 인수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반 활동 인구수 1만 명, 1만 집어넣어요. 총 고용 인수는 기반에 비기반을 더한 거겠죠. 비기반이 9만 명이니까 둘을 더하면 10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비기반 9만을 바로 집어넣으시면 안 돼요. 기반과 더한 총 고용 인수 10만을 집어넣어 주셔야죠. 그러니까 지금은 기반 승수가 10이지 9가 아닙니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1번 X네요. 그래서 중요한 건 세모 승수는 뭐분의? 세모분의. 세모가 분모로 깔린다는 것 핵심입니다. 2번 입지계수가 있어요. 입지계수는 특정 산업의 특정 지역 내 입지를 따지는 거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건 특정 지역 내 입지니까 지역 고용률을 중심으로 판단하겠죠. 그래서 지역 고용률이 알고 싶은 것 분자가 됩니다. 분모 분자를 바꿔서 잘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입지계수의 내용을 보면 입지계수는 계수, 비율, 비례, 지수, 계수, 탄력성 다 분수였죠. 짝대기 짝 긋고. 우리가 알고 싶은 지역 고용률, 특정 산업의 지역 고용률이 분자로 들어가요. 그럼 분모에는 전국 고용률이 들어가네요. 그래 놓고 입지계수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분자인 지역 고용률이 더 큰 거죠. 그럼 지역에서 생산된 양이 남아요? 수출하겠죠. 수출형 산업이 됩니다. 그럼 수출하면 외부로부터 자금이 유입되니까 해당 지역 내 지역 경제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고 해서 기반 산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입지 개수가 1보다 만약에 작다면 지역 고용률이 더 작으니까 지역에서 생산된 양이 더 작아요. 부족한 만큼 수입해 들어오죠. 1이 된다면 지역 고용률과 전국 고용률이 같다는 얘기는 부족하지도 않고 남지도 않으니까 자급자족하고 맙니다. 자급자족형 산업이 돼요. 아까 수출형은 기반 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의를 꼭 해두세요. 그럼 맞게 돼 있는지 볼까요? 입지 개수는 특정 산업의 지역 고용률로 특정 산업의 전국 고용률을 나눈 값이다 그랬으니까 분모 분자를 바꿔놨네요. 그래서 X죠. 그리고 입지 개수가 1보다 크면 수출형 산업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분모 분자를 뒤집어 놨으니까 X. 3번 개발사업의 위험과 관련된 내용이 카드만의 개발 위험과 워퍼드의 개발 위험이 있었어요. 우리 외울 때 어떻게 외웠죠? MM으로. 법으로 시비가 가려지지 않으면 원한다. 워퍼드의 개발 위험. 법률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이었습니다. 기억나시면 돼요. 그때 시장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법의 흡수율 분석이 있었죠. 과거 1년간 해당 지역의 분양 또는 개발된 부동산이 얼마만큼의 비율로 분양 또는 임대됐는지 따져보는 것, 얼마만큼 흡수됐는지를 따져보는 비율이었어요. 그래서 흡수율 분석은 과거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지만 과거 자료의 분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거였죠. 주의 꼭 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이제 개발사업의 법적 위험은 토지이용 규제. 자, 지역지구제 우리 어디서 공부해요? 공법 시간에. 공법적인 측면과 소유권 관계 어디서 공부하죠? 민법 시간에 공부하죠? 사법이죠. 사법적인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 바꿔서 문제 나온 적 있어요. 그래서 3번은 5네요. 4번 시행사 입장에서는 수입이 증가되고 비용이 감소되면 긍정적인 겁니다. 그럼 대출 이자율이 하락됐다면 이자 부담이 줄니까 좋아요. 공사기간이 단축됐어요. 비용이 절감되니까 좋아요. 초기 분양률이 고조됐다고 하면 시행사 측에서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좋아하겠죠. 얘들은 긍정적인 요인들입니다. 4번은 5입니다. 5번 BTO 방식 사회 간접자본 시설을 확충하는 방식이었죠. 고속도로, 학교 등을. 그때 그 방식이 BTO, BTL, BOT 방식 각각의 내용들이 달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MM으로 공부할 때 일단은 짓고 운영하고 임차하고 이전하고 소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유하는 것, 오우는
그다지 많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 거였죠. 그럼 짓는 건 여러분 뭐였어요? 빌드, 짓는 것, B죠. 그 다음 운영하고는 5였죠. 알파벳에. 그래서 5에 보면 운영이 보이시죠, 여러분? 운영하고. 그 다음 임차하고는 임대, 리스죠? L이었습니다. 민간 기업이 고속도로 등을 지어서 정부에게 넘겨준다면 그냥 조용히 넘겨줄까요? 티내면서 넘겨줄까요? 티내면서. 그래서 티내면서 이전시킨다. 이전시키는 건 T였어요. 트랜스퍼. 그럼 맞게 순서가 되는지 판단하는 거예요. 민간이 개발한 시설의 소유권을 준공과 동시에 준공, B죠. 공공에 이전 귀속시켰대요. 이전시키는 건 티내면서 이전시키죠. BT까지 맞아요. 민간은 시설관리 운영권 갖는다. O로 들어가서 BTO 맞네. 그러면 안 돼요. 뒤에 나온 게 있어요. 공공은 그 시설을 임차해서 사용한대요. 그럼 얘는 리스죠. L이 들어갔네요. 그래서 지금 뭐가 지워져야 되냐면 O가 지워져서 BTL 방식이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주의 꼭 해두세요. 그 다음 6번.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는 게 자가관리 또는 자기관리. 전문가에게 맡기면 위탁관리, 외주관리였습니다. 섞여 있으면 혼합관리였죠. 그러면 위탁관리 방식은 전문가가 관리를 해주니까 관리 효율성이 높아요. 단, 기밀 유지되는 건 자기 거 자기가 관리할 때 기밀 유지가 잘 되고 남에게 맡기면 기밀 유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밀 유지, 그걸 보안 관리라고 하죠. 보안 관리의 효율성이 높은 것보다 자가 관리였습니다. 그래서 기밀 유지나 보안 관리에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는 건 자가 관리지 위탁 관리가 아니니까 6번 X네요. 7번 혼합 관리는 섞여 있는 거예요. MM으로 우리 기억했던 것. 건축 기술이 발달되면 층고가 높아져서 전등 등도 매립돼 있으니까 전등 하나도 갈기가 스스로 갈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건축 기술의 발달로 기술적 관리는 전문가에게 맡기죠. 이게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법률적 관리, 경제적 관리, 관리의 지휘권은 자신이 지고 있는 상태로 자가관리하고 기술적 관리만 보통 전문가에게 위탁하죠. 그래서 일반적인 형태는 법률적 관리, 경제적 관리는 자가관리로, 기술적 관리는 위탁관리로 하는 혼합관리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바뀌어 있어서 X가 됩니다. 주의하실 것, 혼합관리에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잘못했는지 섞여 있으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단점이 존재하는 거죠. 7번 X입니다. 그 다음 8번. 고객 점유 마케팅이 있었어요, 여러분. 시장 점유 마케팅, 고객 점유 마케팅, 관계 마케팅 있었죠. 관계는 누구랑 맺어요? 기존 고객과 맺어요. 그래서 기존 고객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시켜서 신상품 출시됐을 때 카탈로그 등을 보내서 DM 등을 발송해서 매출액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 구전 광고에 의해서 매출액 증진시키는 것. 최근 들어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마케팅 전략이 관계 마케팅 전략이었죠. 그 내용. 고객적인 마케팅은 고와 이렇게 기억하시라는 얘기를 했어요. 고와. 그래서 아이다의 원리였습니다. A가 뭐였죠? 어텐션이죠? 주의 끌고. 인터레스트, I. 흥미를 유발시킨 다음에 D, desire. 그래서 얘는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A, 액션. 사는 행동으로 옮기게 한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고객과의 심리적 접점을 계속 연속시켜서 매출액을 증진시키는 것. 이게 고객점유 마케팅이었습니다.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때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인지 수요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인지 외우는 방법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 공부하는 과목 중에 공시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시 선생님 만나뵈면 공시수고 이러시라는 말씀을 드렸죠. 공시수고. 그리하여 시장 점유 마케팅은 공급자 위주의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이었죠. 기억해 보시면 시장 점유는 누가 해요? 공급자가 하죠. 고객 점유 마케팅, 고객이 수요자죠. 수요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이 됩니다.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으로 표적 시장을 선정, STP 전략의 T죠. 틈새 시장을 점유하면 시장 점유율이 높아져요. 시장 점유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고객 점유 마케팅이라고 해서 X네요. 8번 X입니다. 그 다음 9번.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 우리 MM으로 기억했어요. 시장 점유율 선거를 했는데 시장 점유율 3표 차면 재판가요?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표 차. 세는 시장 세분화 전략이었죠. 수요자의 특성별로 시장을 세분화했어요. 그래서 수요자가 나오면 수요자는 차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세분 오셨다고 해야 되는 거죠.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분화된 시장에서 내가 들어갈 시장, 표적 시장을 정해요. 타겟팅하죠. 그리고 들어가 봤더니 이미 기존의 업체들이 있으니까 기존 업체와 기존 공급자와 나를 차별화된 위치로 선정해야 되는 거죠. 차별화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차별화는
기존의 공급자와 차별화된 전략을 취하는 거지 수요자를 차별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주의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세표차입니다. 그럼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재판가율은 제, 제품, 판매 촉진, 가격, 유통 플레이스였습니다. 부동산의 유통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주의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STP 전략 그리고 4P 믹스 전략이 있다. 얘는 시장점유 마케팅이 맞죠. 주의를 꼭 해보세요. 주의하세요. 수요자는 세 놈 오셨다고 해야 되나요? 세 분 오셨다고 해야 되나요? 세 분. 그래서 수요자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세분화 전략이지 차별화 전략 아니에요. 수요자 절대로 차별하면 안 돼요. 9번 O입니다. 10번 STP 전략은 시장 세분화 전략, 표적 시장 선정 전략, 차별화 전략, STP 맞네요. 10번 O예요. 자, 오늘 관리론, 개발론, 마케팅론의 중요, 핵심적인 내용들을 봤습니다. 꼭 정확히 기억해보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부동산학교론의 마법사 매지션, 저 박수현이었습니다.